여러분, 퇴근하고 나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주말에 약속 잡자는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 부담이 먼저 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혹시 이게 내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뇌의 정상적인 시스템 보호 작동이에요. 상사의 한숨, 동료의 눈치, 거래처 카톡 알림, 이런 자극들이 뇌에는 생존 위협 신호로 수신됩니다. 하루 종일 비상벨이 울린 뇌가 퇴근 후 강제 셧다운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현상을 뇌의 과학적 생존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뇌는 이미 풀가동 상태에 들어갑니다. 팀장이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아요. 별일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뇌는 즉각적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저거 나한테 화난 건가? 아까 보고서 때문인가?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가 인사를 안 합니다. 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연산을 돌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저번에 내가 한 말 때문인가? 이런 식의 연산이 하루에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제는 이 모든 반응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위험감지 센서예요. 이 센서는 0.02초 만에 경보를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비상 모드에 돌입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겁니다. 편도체는 상사의 인상 찌푸림과 실제 물리적 위협을 구분하지 못해요. 뇌의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은 위험 신호입니다. 거래처에서 온 카톡 알림 하나에도 이 경보 시스템이 작동해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루에 이런 반응이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반복돼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퇴근 후 녹초가 되는 이유는 업무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뇌의 비상경보 시스템이 하루 종일 오작동했기 때문이에요. 실제 위험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뇌는 쉬지 않고 위협을 감지하고 반응하고 대비했습니다. 위험은 없는데 경보기는 멈추지 않는 상황. 퇴근해서 사람 만나기 싫은 게 당연해요. 뇌가 이미 과부하 상태니까요. 같은 8시간을 일해도 유독 더 망가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이에요. 직장은 뇌가 가장 싫어하는 조건들을 전부 갖추고 있거든요. 오늘은 왜 회사만 가면 에너지가 바닥나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안 맞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죠. 그런데 직장 동료는 그게 안 돼요. 매육을 봐야 하고 같이 일해야 하고 감정이 상해도 티내기 어렵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엄청난 연산량이에요. 저 사람 기분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뭐라고 해야 적절한지, 이런 계산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평가받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 아래 놓여 있죠. 상사가 내 업무를 평가하고 동료가 내 태도를 지켜보고 후배가 내 능력을 판단합니다. 뇌의 위험감지 센서는 이 모든 시선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해요. 평가에서 밀리면 도태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회의 시간에 바로 한번 하는 것도 심장이 뜁니다. 세 번째, 감정 노동이 기본값으로 깔려 있어요. 화가 나도 웃어야 하고 짜증이 나도 친절해야 하죠. 이게 뇌에는 굉장히 비싼 작업입니다. 진짜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이 다를 때 뇌는 이중으로 일해야 해요. 속으로는 분노를 처리하면서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하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억지로 소통하려는 시도 자체가 뇌에는 사치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해보려 애쓰는 모든 노력이 에너지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대화를 짧게 끝내고 엮이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에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판단입니다. 퇴근 후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틀어박히는 사람들 주변에 꽤 있으실 겁니다. 이 현상에는 과학적 명칭이 있어요. HSP, 고감도 신경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뇌는 일반인과 구조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데 옆 테이블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뇌는 이 소리를 배경음 처리해요. 신경이 쓰이긴 해도 금방 적응하죠. 그런데 HSP의 뇌는 다릅니다. 아기 울음소리, 친구 목소리,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가 전부 같은 볼륨으로 들어와요. 필터링이 안 되는 거죠. 30분만 지나도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직장에서는 더 심해져요.
옆자리 동료의 키보드 소리, 뒤에서 들리는 통화 내용, 에어컨 바람, 형광등 깜빡임까지. 일반적인 뇌는 이런 자극들을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그런데 HSP의 뇌는 이 모든 걸 동시에 수신해요. 라디오 채널 10개가 동시에 틀어져 있는 상태로 업무를 보는 겁니다. 퇴근할 때쯤이면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찍는 게 당연한 구조예요. 문제는 누적입니다. 회의 한 번, 점심 식사 한 번, 잡담 몇 마디에도 뇌가 풀가동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녁 약속까지 소화하라는 건 빈 연료통으로 100km를 더 달리라는 요구와 같아요. 약속 취소 문자를 보내면서 죄책감이 들지만 사실 그게 정상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퇴근 후 방에 틀어박히는 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과열된 시스템을 강제로 끄고 리부팅하려는 뇌의 자기 보호 작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똑같이 예민한 뇌를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버팁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일요일 밤 10시쯤 되면 슬슬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뭐부터 터질까? 팀장이 무슨 말을 할까? 지난주 보고서 피드백이 올까?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머릿속은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이 두려운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는 건 업무량이 아니에요.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근이 확정된 날과 야근할 수도 있는 날, 어느 쪽이 더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대부분 후자라고 답합니다. 확정된 건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불확실한 상황은 다릅니다. 내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시나리오를 돌려야 하거든요. 직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뭘까요? 타인입니다. 오늘 팀장 기분이 어떨지 모릅니다. 거래처 미팅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점심 먹다가 동료가 갑자기 무슨 말을 꺼낼지도 몰라요. 내 감정은 그나마 예측이 돼요. 오늘 컨디션 별로니까 예민하겠구나 하고 대비할 수 있죠. 그런데 타인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매 순간이 변수투성이입니다. 예민한 뇌에게 이건 치명적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HSP의 뇌는 모든 자극을 증폭해서 수신합니다. 거기에 예측 불가능성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쉴 틈 없이 경계 모드를 유지해야 해요.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이 상태로 8시간을 버티는 게 우리의 하루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퇴근 후 사람을 피하는 건 회피가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최소화하려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혼자 있으면 적어도 뭐가 일어날지 예상이 되거든요. 넷플릭스 틀면 넷플릭스가 나오고 배달시키면 음식이 오죠. 내 입장에서는 연산량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다는 걸요. 금요일 저녁 친구한테 약속 취소 문자를 보냅니다. 보내는 순간은 후련해요. 아, 이제 집에서 쉴 수 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면 묘한 기분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잘들 놀러 다니던데 에너지를 아끼려고 약속을 취소했는데 죄책감이 또 다른 에너지를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안 하던 걸 하려면 더 힘들어집니다. 한 달 만에 친구를 만난다고 해보세요. 며칠 전부터 긴장이 돼요. 뭘 입지? 무슨 얘기를 하지? 어색하면 어떡하지? 당일 아침에는 가기 싫은 마음이 극대화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갔는데 지금은 만나기 전부터 에너지가 빠져요. 사회적 기능도 근육이랑 똑같습니다. 안 쓰면 퇴화해요. 세 번째 문제는 좀 더 천천히 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무기력해져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주말이 와도 그냥 누워있게 됩니다. 이상하죠? 쉬려고 사람을 피했는데 왜 더 지치는 걸까요? 사회적 연결에서 오는 에너지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에요. 피하면 편하고, 편하면 더 피하고, 더 피하면 더 무기력해지는 루프에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만나도 지치고 안 만나도 지치면 대체 어쩌라는 건가? 여기서 3장에 뒀던 질문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똑같이 예민한데 버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이건 성격이나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팀장한테 깨졌는데 점심시간에 밥 잘 먹고 있는 사람, 프로젝트 망했는데 칼퇴하고 술 마셔가는 사람, 보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멘탈이 강한 건가? 신경이 무딘 건가? 아닙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핵심 차이는 붙잡아두는 시간은 시간입니다. 회의 중에 한숨을 쉬었다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을 퇴근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요. 왜 한숨 쉬었지? 내 바운 때문인가?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샤워하다가도 떠올라요. 반면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잊어버립니다. 팀장 오늘 피곤한가 보네 하고 넘기는 거죠. 같은 자극인데 처리 시간이 다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예요. 기획안이 반려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해석하죠. 반면 어떤 사람은 상황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했네? 다음에는 조율을 다르게 해봐야겠다. 같은 실패인데 받아들이는 틀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타고난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의 해석 패턴은 후천적으로 형성돼요. 어린 시절 경험, 주변 반응, 학습된 사고방식이 쌓여서 지금의 패턴이 만들어진 거죠. 그 말은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수십 년간 굳어진 회로를 재편하는 작업이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건 자기 비난이 아니라 구조 이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가 아니라 내 뇌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거든요. 이제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리부터 명확히 할게요. 생각을 생각으로 통제하려 하면 안 됩니다. 회의 전에 긴장되면서 긴장하지 말자 해보신 적 있죠?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긴장됩니다. 접근 자체가 틀렸어요. 핵심은 몸을 이용해서 뇌를 속이는 겁니다. 뇌와 몸은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몸이 긴장하죠.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몸이 이완되면 뇌가 안전 신호를 수신해요. 이 역방향 회로를 해킹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핵 포인트는 날쏘입니다. 언제 쓰느냐? 팀장한테 호출받고 회의실 들어가기 전, 거래처 미팅 시작 5분 전. 이때 4초 들이쉬고 8초 내쉬세요. 날숨이 길어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강제로 브레이크가 밟히는 겁니다. 3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내려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킹 포인트는 근육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는 거 느껴지시죠? 턱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요. 이걸 역으로 이용하세요. 의식적으로 어깨를 내리고 턱 힘을 빼고 눈초점을 흐릿하게 푸세요. 바보 같은 표정을 일부러 지어보는 거예요. 뇌가 신호를 읽습니다. 근육이 풀렸네? 위험 상황이 아닌가 보군. 세 번째 해킹 포인트는 3인칭 전환이에요. 팀장한테 지적받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시끄럽죠. 이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네? 라고 바꿔보세요. 자기 자신을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순간 감정의 당사자에서 분석자로 위치가 바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몸의 상태를 바꿔서 뇌의 해석을 조작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민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끊어내는지 살펴봤어요. 뇌의 경고 시스템 오작동, 직장이라는 고에너지 소모 환경, 자극을 증폭 수신하는 HSP의 특성,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본능적 회피, 이 모든 게 얽혀서 퇴근 후 사람을 피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당신이 사람을 피하는 건 성격 결함이 아니라 뇌의 정상적인 보호 작동이에요.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 외부 입력을 차단하는 건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죄책감까지 추가하면 손해만 커져요. 그리고 우리는 버티는 사람들의 비밀도 확인했습니다. 자극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극을 해석하는 속도와 방식이 달랐어요. 붙잡아두는 시간, 원인을 찾는 틀. 이건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호흡, 근육 이완, 3인칭 전환.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뇌를 속이는 물리적 해킹이 실제로 작동하는 도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친절해지라는 건 감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눈치에 쓸 에너지를 내 신경계 안정에 투자하라는 자원배 전략이에요. 직장에서 선한 마음은 꺼내지 마세요.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시고 그 에너지는 오직 여러분 자신의 시스템 안정화에만 쓰십시오. 그게 생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얽힌 매듭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칠 때 언제든 쉴 수 있도록 다음 심리학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